부장님, 요즘에는 결혼을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. 굳이 꼭 결혼을 해야 행복할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, 주변에서. 그쵸. 요즘에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죠. 요즘에는 뭐 그런 이제 솔로 가정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. 정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사도 사야 되죠. 집도 사야 되죠. 앞으로 미래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들 좀 포기를 하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. 부장님은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국제 결혼을 선택하신 거잖아요. 국제 결혼 하시니까 어떻게 좀 행복하신가요? 혼자 사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좋죠. 특히 이제 국제 결혼해서 좋았던 점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. 과거에는 이제 혼자 살다가 집에 퇴근하고 그러면은 좀 외로웠어. 솔직히 말해서 외롭고 집에 딱 들어가면 온기가 없잖아요. 근데 처음 딱 느낀 게 이제 집에 가면은 예쁜 아내가 또 기다려 있고 또 딱 들어가면 벌써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설레임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.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바뀐 게 음식에 대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예전에는 혼자 살 적에는 그냥 라면이나 대충 먹고 그냥 빵이나 먹고 배고프면 가끔 또 사 먹고 그랬는데 규칙적으로 또 이렇게 아내가 또 이렇게 음식을 또 해놓잖아요. 된장찌개라든지 뭐 청국장이라든지 순두부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퇴근길이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아내분이 부장님이랑 같이 일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. 혹시 그때 경제적으로 좀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하니까 좀 더 나아졌나요? 그렇죠. 그때 당시가 거의 20년 전 일이잖아요. 뭐 이제 와서 말하지만 그때 평범한 직장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혼자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아내분이 왔잖아요. 아내가 왔잖아요. 둘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. 그런데 베트남 이제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아내분들이 대부분은 이 경제적인 생활관념이 조금 열심히 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내가 또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좀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책임감도 이렇게 생기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부장님 아내분이 20살 연하시잖아요.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했죠. 많이도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. 부장님, 외모 차이나 나이 차이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은 없었어요? 뭐가 불편해요? 그런 건 없고 외려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또 이제 외모가 또 이쁘잖아요. 불편한 건 딱 하나 있었어요. 언어라든지 소통 이런 이제 문화 차이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가 나든 뭐 20년 차이가 나든 뭐 1살 차이가 나든 똑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아마 이전 채널을 찰리킴 행복한 국제 결혼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부장님 따님이 엄청 귀엽잖아요. 볼 때마다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출장 갈 때마다 베트남에 벌써 이제 그 카톡으로 옵니다. 올리브영에서 뭐 이렇게 주문이 많은지 싹 가서 올리브영 또 털어와야 되는데요. 그래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막내딸 아니까요. 보고 싶고 정말 이쁩니다. 딸 바보란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요. 아빠가 된 느낌은 어때요? 진짜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. 작가님도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시면 이만 말 겁니다. 딸 낳고 싶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부장님이 한국에서도 사업도 하시고 베트남에서도 사업도 했다고 들었거든요. 베트남에서 사업할 때 아내분이 베트남 사람이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죠. 그렇죠.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정말 행정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. 그런데 이제 그래 또 아내분이 또 베트남 사람이고 또 아내분이 도와줘서 라이센스를 또 도와줘서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정말 마음도 편하고요. 장사를 하거나 사업할 때도 편리했던 것 같아요. 처음 베트남에 갈 적에 이제 비즈니스나 사업할 적에도 그렇고 농사 질 때도 그렇고요. 아무래도 혼자 하게 되면 야 이거 외국인이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뼈저리 느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베트남에서 또 라이센스를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도와주다 보니까 크게 또 신경을 쓸 일도 별로 없었고 또 일처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승승장구 잘 됐던 것 같아요.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아내한테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사업할 때보다 베트남에서 사업할 때 수익이 좀 더 높았죠.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뭐 사업이라는 건 좀 그렇고요. 이제 장사를 좀 했었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도 계산해 보면 확실히 소득은 베트남이 월등히 좀 높았던 것 같아요. 항상 아내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. 혹시 다시 베트남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? 당연히 있습니다. 이제 기회가 된다는 준비를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. 당연히 베트남 가서 다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. 그때 또 잘해서요. 또 성공할 계획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베트남 신부와 결혼해서 좋았던, 행복했던 5가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도요,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요, 베트남 사이의 찰리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